없어요. 컨디션이 없어서. 오케이. 처음부터 좀 쉽게 설명하자면 작용 반작용은 커플이고요. 힘의 평형은 바람둥이에요. 커플이 A랑 B가 사이인데요. A도 B를 좋아하고 B도 A를 좋아하겠죠. 근데 바람둥이는 B도 좋아하고 C도 좋아하고 B도 좋아하고 E도 좋아하고 여러 명을 좋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용 반작용은 이렇게 딱 두 개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뭐 끼어들 틈새가 없어요. 근데 힘의 평형은 A, B 말고도 다른 애들이 이 A에 힘을 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줄다리기를 생각해보세요. 줄다리기에서 이제 서로 양쪽에서 얘는 이쪽으로 줄 당기고 얘는 이쪽으로 줄 당기고 얘가 만약에 사람 1이라고 하고 얘가 사람 2라고 하면 1과 2는 그러니까 사람 1과 사람 2는 작용 반작용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관계일 것 같아요. 정말 관계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과 2 사이에 누가 있죠? 줄이 있죠. 줄이 지금 이 줄 사이에 꼽사리를 꼈죠. 그래서 얘는 작용 반작용이 안 돼. 작용 반작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줄이 없이 이렇게 사람이 있어서 서로 손만 맞잡고 이렇게 서로 당기는 거예요. 내가 얘를 당긴 만큼 반대쪽에서도 나를 얘를 당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작용 반작용은 줄과 사람입니다. 내가 줄을 당기면 줄도 나를 당겨요. 아까 우리 예제 2번에서 실에 걸린 장력 구했죠. 얘도 똑같이 이 밧줄이 얘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일 때 작용 반작용은 사람과 실이, 그러니까 사람과 줄이지 사람과 사람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 책에 보면은 이제 합력을 구한다. 합력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책에 야구공 예시가 나옵니다. 야구공이 뭐 부닥친다는 걸 좀 부딪힌다는 걸 표현한 것 같고 힘의 평형 예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힘의 합력을 구하려면 딱 대상 하나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A를 B도 당기고 C도 당기고 D도 당기고 E도 당기는 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삼각형 배울 때 무게중심이란 말 들어봤나요? 무게중심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기 안에 물체가 있고 각 점에서 실을 매달아갖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애는 계속 이 점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힘의 합력을 구하려면 이렇게 기준이 되는 점 하나가 필요해요. 근데 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서 일단 두 개가 나오잖아요. 얘는 합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운 예로
벽을 사람이 밀어요. 이때 그러니까 내가 벽을 밀어요. 나에게 가하는 합력을 이때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력을 구하려면 대상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죠. 기준이 되는 점 하나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A이고 여기서는 무기중심인 거고, 얘는 기준이 되는 점이 없죠. A의 점 하나, B의 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일 때는 힘의 합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 중력이랑 작용 반작용과의 관계가 있는 힘은 뭘까요? 그러니까 중력이 나를 당기는, 그러니까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 중력이라 했을 때 이 중력의 반작용은 뭘까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에서 A랑 B만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거 뭘까요? 내가 지구를 밀까요? 동사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내가 너를 때리면 너도 나를 때린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중력의 반대가 민다가 되려면 때린다가 아니라 맞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일 때는 뒤에 있는 동사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중력의 반작용은 사실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에요. 우리가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지구를 당긴다는 게 말이 되냐? 나의 질량이랑 지구의 질량이랑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내가 점프를 하면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나는 떨어져요. 근데 지구는 이 질량이 너무 커서 이 힘, 그 조그만 힘으로는 얘의 가속도가 측정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은 1 곱하기 1인데 막 질량이 막 10에 막 5승이 돼요. 뒤에 있는 가속도 A가 엄청 작아지겠죠. 근데 지구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없는 거죠. 가속도가 없어서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A, B 딱 두 개만 바꾼다. 다른 거 안 건드립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3번 예제부터 다시 할게요. 12시 10분은 시간이 지금 학원 몇 개 다녀요? 엄청 많이 예체능까지 합치면 아 그래요? 여섯 운동 뭐예요? 오? 나도 너무 농구 막 그러면 그런 데서 좀 작은 대회 같은 것도 나가나요? 가끔 저는 농구가 너무 좋아서 막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농구 선수라 적었어요. 뭔가 그때 당시에 꿈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서 내라는데 그거라도 적었습니다.
장래희망이 뭐예요? 저는 크게 있을 수가 없죠. 있는 게 좀 이상한 애들이고 이상한 애들이랑 좀 너무 낮아보면 약간 좀 대단한 친구들, 그냥 떡잎부터 다른 친구들. 혹시 지금 물리 배우면서 약간 수능도 약간 물리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나요? 그러니까 좀 아예 암기가 암기를 안 돼가지고 저랑 비슷한 거라고. 화학 물리 약간 좀 화물 한다 하면, 그러니까 물화 한다 하면 좀 자신이 있나? 똑똑한 친구가 약간 그렇게 보는 좀 시선이 있는가? 그게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지우과학 이런 게 워낙 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근데 진짜 지우과학을 암기가 너무 심해서 진짜 관심조차 안 가더라고요. 암기를 전혀 못해. 친구는요? 수학은 할만한가요 그러면? 수학은 영어가 수학 요즘은 좀 다른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저 선행 혹시 나오고 있는 거 있나요? 수학 수학은 다 했다고요? 어떤 거 하고 있어요? 보통 요즘은 뭐라 그러죠? 그럼 과목명이 뭐예요? 저는 수원, 수투 막 미적분 원투 이랬거든요. 아직도 막 기하 벡터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때 거기까지 안 나가는데 그래도 비슷해. 지금 그럼 고등학교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학년이라고 그랬죠? 이제 중 이제 중1인데 이제 중1인데 고등학교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도를 막 빨리 빼지 않는데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때 그때 좀 빨리 저도 사실 초6 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고1을 제 엄마가 거의 뭐 강제로 보내다시피 보내갖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막 숙제 같은 거를 내는데 그때 이제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했는데 뭔 소리인지 단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갖고 그 수학의 정석이 아마 뒤에 답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맨날 모르니까 근데 뭐 아무것도 안 적어나가면 숙제 안 했다고 뭐라 그러니까 답만 맨날 뺏겨갔는데 친구도 혹시 그러나요?
그래갖고 사실 저도 여기 로직 학원을 예전에 다녔었는데 처음 다녔을 때도 과학을 처음 배우니까 모르겠어서 막 답을 그냥 전 답지를 보면서 공부했단 말이야. 그게 진짜 안 좋은 공부법이라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답을 아니까 처음에 저 그 김영경 쌤이 저를 되게 똑똑하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이제 아침 9시에 오면 너무 졸려갖고 계속 졸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영경 쌤이 저 봤을 때 주중 좀 문제 있나? 문제 안 가? 공부 잘 안 하는데 엄마가 강제로 시켜서 보낸 그런 류의 아이인가 보다 했는데 막 시험 같은 걸 보면 숙제나 이런 걸 보면 답은 쓰니까 아 시험 잘하네? 그랬대요. 근데 사실 그게 답지를 매겨 쓴 거라 그런 건데 가고 싶은 대학교 있어요? 혹시? 너무 예비 중률에게는 좀 강한가? 인설 친구는요? 저도 이서 저는 막 어렸을 때 막 아빠가 인서울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막 장난으로 이제 서울대 간다. 우리 아들 어떻게 서울대 갈 거야? 괜히 거기다 한술 더 얹어서 아니 나는 하버드 갈 거라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딱 고1 들어가서 막 내신 이제 중간고사 이런 거 보고 상담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때부터 고1부터 좀 빠른 학교들은 입시 상담 같은 걸 하는데 그 상담생이 좀만 더 뭐 하지 막 이러면서 목표를 막 인서울로 잡으니까 그때 약간 좀 이게 현실인가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는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그냥 좀 크게 잡으세요. 나는 서울대 간다. 아니 진짜 수학 과학 미친 듯이 오면 그 카이스트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중학 그럼 근데 중학생이 벌써 고1 놀리. 나는 중1 때 과학은 진짜 손도 안 댔는데. 상호는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제 중2.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 그림이 나오면서 작용 반작용이랑 피해 평형을 물어보.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죠. 그러면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죠. 그럼 이 힘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뭘까요? 뭐
지구. 맞아요.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그게 반작용. 이때 힘은 뭘까요? 작용 반작용일 때는 힘이 같습니다. 그죠? 중력인데 중력 크기 어떻게 구하죠? F는 n인데 n이 지금 몇이죠? 1. 1이고 중력에서 지금 중력 가속도 10이죠. 그래서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10이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이제 지구 입장에서 계산하면 지구는 이 지형이 엄청 크기 때문에 얘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지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힘의 평형은 뭘까요?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은 뭘까요? 사실 남은 게 하나밖에 없죠. 나뭇가지가 사과를 당기고 아까 매달려 있다는 건 이제 뭐 바람 불면 매달려 있는 거에 움직이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제에서는 지금 매달려 있는 걸 정지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과가 이렇게 중력, 지구가 사과를 아래로 지금 시에 이만큼 당기고 있어요. 근데 사과가 정지해 있죠. 그러면 얘를 위로 당기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고 그 누군가가 나뭇가지인 거죠. 그래서 힘의 평형은 나뭇가지가 사과를 당기는 힘입니다.